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지진, 그것이 알고 싶다로 정했습니다. 규모 9.0 이상의 대지진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작년에 개봉한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샌 안드레아스인데요. 눈앞에 엄청난 광경을 이 영화 속에서 펼쳐놓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이 재난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캘리포니아 주의 1000km를 가로지르는 단층대를 말합니다. 영화는 대지진의 전조 증상으로 콜로라도강 중류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 221m 높이의 후보댐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맙니다. 계속해서 영화 장면에 보면 지진 규모 8.5의 여파로 본격적으로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움직이면서 LA 다운타운에 있는 이 고층 빌딩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씬들이 등장합니다. LA에서 약 300km 떨어진 샌프란시스코에 지진 규모 9.6의 강진이 한 번 더 발생하고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15층 건물 높이의 파도가 2800m 길이의 붉은색 금문교를 통째로 덮치고 도시를 휩쓸어 버리는 것이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영화 이 샌 안드레아스의 이 지진의 규모는 약 9.0 정도인데요.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2011년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가 9.0이었습니다. 이게 지진 규모가 9.0이라고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32,000번 정도 터뜨린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아주 엄청납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9.11 테러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인 2001년 8월에 전문가들을 긴급 소집해서 미국을 전면 공습할 3대 재앙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뉴욕시의 테러 공격이라든가 뉴올리언즈 초대형 허리케인 강타, 그리고 캘리포니아 샌 안드레아 단층의 대규모 지진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쪽집게 도사처럼 아주 잘 알아맞혔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남았는데 세 번째 재앙으로 지목된 이 캘리포니아 지진이 과연 언제 괴물처럼 이 미국인들의 혼을 빼놓을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난 100년 동안에 15년마다 한 번씩 큰 지진을 겪어왔습니다. 미국 내의 그 지진 위험 지역을 분석한 미국 지질학회의 리서치에 따르면 LA가 최고의 지진 위험 도시로 꼽혔고, 그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또 시애틀, 또 솔트레이크시티, 세인트루이스, 멤피스, 포틀랜드, 이런 순이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캘리포니아주 비상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10월 4일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 또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또 샌버나디노 등의 이 지진주의보를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9월 말에 솔턴시 인근에서 진도 1.4에서 4.3 사이의 지진이 140번 이상이나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초기 데이터를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남가주 지역에서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1%에 달한다고 밝혔다가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지진주의보를 다시 해제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예측은 가능한가? 지진은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입니다. 한순간에 발생해서 아주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이 지진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받는 이 정신적인 고통도 아주 심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는 크고 작은 지진을 겪어왔습니다. 16세기 무렵인 1556년 1월 23일 중국 산지성에서 발생한 규모 8의 지진은 인류가 겪은 재난 중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많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려 83만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지진의 주기적인 발생은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지각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각판들은 멘틀 물질이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연약권 위에 떠 있고 또 이 연약권은 액체 상태인 멘틀이 대류하는 방향에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중심의 방사성 물질의 붕괴 열 때문에 일어나는 멘틀 대류가 지구 표면의 판을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서 지구 표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큰 규모로 일어날지 또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는 이 매질인 땅에 작용하는 힘인 응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력은 판이 이동하면서 판의 경계부에 쌓이게 되는데 판이 충돌할 때 이 매질의 응력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적된 응력이 매질이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해 버리면 이 매질이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지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이 지진의 발생은 매질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 누적이 되어 있던 이 응력들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은 지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주변은 오히려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이 인간의 활동도 지진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지하수의 흐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인공호수가 개발이 되거나 광산 개발 또 인공 발파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지진 발생 빈도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의 주기는 수십 년에서 수천 년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 샌안드레아스 단층 때는 지진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태평양 판과 북미 판의 이 경계에 놓여 있고 수평으로 이동하는 단층입니다. 판의 경계부에 있기 때문에 양쪽의 판이 상호 이동하면서 매년마다 일정한 응력이 쌓이게 됩니다. 지진은 주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쇄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형 지진일수록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이것은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지진이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지진이 일어났던 위치는 주로 칠레, 서부 해안이라든가 알래스카, 또 인도양 수마트라 섬 인근이라든가 동일본 앞바다, 캄차카 반도, 또 남미의 에콰도르 해안, 인도네시아 반다해, 또 쿠릴 열도 등인데요. 주로 태평양 연안의 판의 경계를 따라서 아주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초대형 지진이 다른 지진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 다르게 쌓여있던 이 응력이 서로 반응해서 연쇄적으로 지진이 일어난 뒤에는 전 지구적인 응력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초대형 지진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진 예측을 오로지 주기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주 부정확한 방법입니다. 과학자들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라든가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서 매질에 쌓이는 응력의 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5년도에 인도네시아의 그 수마트라 섬 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8.6의 지진입니다. 2004년도죠. 12월 26일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대지진 이후에 남쪽 지역에 이 큰 응력이 누적된 것을 알아냈고, 이를 통해서 가까운 시기에 남쪽 지역에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5년도 3월 28일 2004년 진원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규모 8.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예보를 위해서는 라돈가스 측정이라든가 지하수 수위의 변화, 또 동물의 행동 분석이라든가 전자기장 탐지 등의 이 다양한 방법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1975년 겨울에 중국 정부는 중국 북동부에 있는 라오닝성의 인구 100만의 도시인 하이청시의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수개월간 약한 지진, 또 집안 변위, 또 지하 수위의 변화라든가 동물들의 이상 행동 등을 관찰했고 지진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이청시 주민들을 대피시켰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며칠 뒤에 규모 7.3의 지진이 이 지역에 발생했는데, 하이청시는 사망 2041명, 부상 2만 7,538명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히는 데 그쳤습니다. 만약에 이 지진 예보가 없었다면 사망자 수는 15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듬해인 1976년 7월 28일에 인구 100만의 인접 도시인 탕산에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에 대한 예보는 실패했습니다. 탕산에서는 지진 발생 이전에 약한 지진이 거의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진 예보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고 그 대안으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측소에 기록이 된 이 P파의 도착 시간과 진폭 정보를 활용해서 피해를 입히는 S파가 도착하기 전에 지진의 규모와 또 지진의 위치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주요 기관과 시설물에 전달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진 예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진 발생 지역과 인접한 곳에 관측소가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밀한 지진 관측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일본이라든가 또 대만, 미국 등의 나라에서 이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23년 9월에 발생한 규모 7.9의 간토 대지진이나 1995년 1월에 규모 7.3의 고베 지진 등 역사적으로 이 지진과 또 지진 해일에 의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1995년에 발생한 이 고베 지진 이후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지진 대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개 정도의 시추공 지진계 네트워크를 갖췄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80개 정도의 광대역 관측망을 구축하고, 일본 기상청과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진계를 설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갖추어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2007년 10월 달에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해서 위험 지진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 조기 경보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에서 피해를 줄이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했습니다. 큰 규모의 지진은 긴 주기를 가지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기에 발생한 이 몇 개의 지진 데이터만으로는 전체의 지진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한동안 없었다고 해서 이 위험성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지진에 대한 적절한 대비만이 큰 지진으로부터 인류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과학기술로는 지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50년간 샌안드레아스 단층 남부 쪽에 대형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각의 뒤틀림 현상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은 지질학자들이 조만간에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지진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매일마다 8,000건 이상이 발생합니다. 매년 수백만 번의 지진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규모 1에서 2 정도의 미진이기 때문에 감지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규모 3.0 이상이 되어야 지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지진이 매년 5만 번 이상씩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계산해 보면은 매일 30번씩 발생하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구는 매일 또 매 순간 흔들리고 있고, 매일마다 8,000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인간이 감지하는 지진만도 매일마다 30번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최첨단의 과학기술도 지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을 예측한 지역에서는 지진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세상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 네, 세상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안전지대인 세이프 존을 찾지 말고 신앙지대인 페이스 존에 거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